신대래 논문통계분석연구원입니다. 제11강 PLSSEM 매개효과 분석 실습 중에서 매개변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개변수는 미디에이터, 미디에이팅 베리어블이라고 이제 영어로 쓸 수도 있어요. 이 변수는 뭐냐면 독립변인이 이렇게 있어요. 독립변인이 있고 종속변인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변수로 도입이 될 수 있어요. 이 중간 변수죠.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연결 역할을 하죠. 이 매개변인이 연결 역할을 하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 변수를 이제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제3의 변수가 바로 매개변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 있죠? 인과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변수가 매개변수예요.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중간 역할을, 연결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변수가 바로 매개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효과 분석은 뭐예요? 여기에서 이쪽 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한 이제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개수 추정을 하면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리고 매개 변수에서 종속 변수를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개수 추정하는 게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와 B를 곱하면 이게 A, B가 되는 거잖아요. 이 A, B는 간접 효과라고 그래요, 우리가. 간접 효과. 왜 간접 효과냐면 여기 독립변이는 종속변이 바로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직접 효과예요. 그런데 이 매개변수는 지금 뭐를 통해서 오잖아요. 독립변이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다시 종속변수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 이렇게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걸 간접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이제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과 분석할 때는 이 간접 효과가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유의하면 매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비유의적이면 매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의 구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립변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속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중간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독립 변수하고 매개 변이라고 생각되는 변수, 중간 변수 사이에 관계가 하이 코릴레이션, 즉 HC다. 하이 코릴레이션 HC면 이거는 매개 변수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낮은 코릴레이션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하이 코릴레이션 HC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매개 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매개효과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로 코릴레이션의 LC예요. 그러면 이 LC면 이 변수는 매개 변수가 아니고 어느 집에 속하는 거예요? 조절 변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요. 우리 통계에서 모형에다가 바로 이렇게 선에 연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절 변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그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HC냐, LC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때는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어떤 때는 조절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매개변수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 매개변수가 있잖아요. 매개변수가 있으면 여기도 상관이 높아야 되고요. 여기도 상관이 있어야 돼요. 높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매개 효과가 존재하지 않겠죠?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매개 효과 분석을 시행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개 변수를 찾는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매개 변수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우리 연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매개 변인들을 찾아내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독립 변인과 종속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두 변수 사이 관계를 계속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살펴볼 건데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네?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또 좀 시간이 흘렀는데 이 변수가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과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 기존 연구의 그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이런 매개 효과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이 이제 매개 효과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거다.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단일 매개변수 찾기 또는 뭐 다중 매개변수 찾기, 이중 매개변수 찾기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인과관계 메커니즘을 이제 발견하려고 하는 건데 이 찾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형을 만들려면 그 단일 변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단일 매개변수 찾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또 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또 연구해봤더니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두 개 찾은 거잖아요. 이렇게 찾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찾아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거는 다중매기 변수 찾기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중 매개 변수 찾기인데 어떤 변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근데 어떤 연구자가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변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더라. 이 또 매개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네?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연구들도 보니까 이렇게 연결됐어요. 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계속 이제 선행연구 두 변수 사이 관계를 계속 탐구하다 보면 이런 이제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 되면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매개변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중매개라고 하는 거죠. 이중매개변수 찾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뭐 매개효과 분석해서 뭐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닐 거예요?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학문적 시사점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매개 변이나 하나 이렇게 찾는 것이 다 실무적 시사점이에요. 다중매개 찾는 것도 실무적 시사점이 있는 거고 이중매개 변수 찾아내는 것도 다 실무적 시사점에 참 뭐라고요? 학문적 시사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무적 시사점은 뭐예요? 우리가 관리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한 이제 시사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 매개하고 이제 부분 매개가 있는데 어떤 게 완전 매개냐면 이 변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 변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관계가 이제 완전 매개, 전부 매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직접 효과는 없어요. 여기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건 없어요, 관계가. 그러면 이거를 완전 매개인데 이때는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려면은 이거를 관리해야 돼요. 중간 변수를. 다시 말해 여기에서 불안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완전 매개인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분 매개인 경우가 또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가 또 영향을 미쳐요. 직접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부분 매개라고 하는 거예요. 파셜 메디에이션 이렇게 얘기해 부분 매개라고 하는데 이거를 관리하려면 이때는 이것도 관리하고 이것도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 시사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두 두 개를 관리하는 거 이게 실무적 시사점으로 여러분들이 논문에다가 잘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매개미들 아주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이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개념을 좀 더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제 단일 매개변수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심플 미디에이션 모델이다. 단순 매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P1과 P2를 곱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곱한 게 간접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간접효과고요. 그다음 이 P3는 뭐예요? X가 Y 미치는 이거는 직접 효과잖아요. 직접 효과예요. 직접 효과. 그러면 총 효과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 플러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3 플러스 P1 곱하기 P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효과는 이렇게 직접 효과 플러스 간접 효과인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 매개 효과 분석을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요 간접 효과 있는 거예요. 이 간접 효과에 있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것이 유의적이면, 이 개수가 유의적이면 매개 효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2번, 비유의적이면,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이면 어떻게 돼요? 매개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분석 가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귀무가설도 얘기하고 대립가설, 다른 말로는 이 대립가설 연구가설이라고 하거든요. 연구가설. 그런데 연구가설이 중요하고요. 이 대립가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귀무가설은 표시하지 않아요. 논문에다가 거의 표시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연구가설 혹은 그냥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러면은 매개효과 가설은 요 변수가 있잖아요. 독립과 종속이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독립변수는 이거잖아요. 독립변수는 매개변수를 매개로 이게 매개변수잖아요. 이 매개변수 매개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줄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설이에요. 가설이고, 이 가설은 또 다르게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매개변수는 순간이죠. 이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뭐를 한다? 매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혹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립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매개효과 분석의 가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강 PSS의 매개효과 분석 중에서 매개효과 분석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